네, 저 TV조선의 신준명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대 장학금은 어찌 받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금 받은 사람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장학금을 수령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받을 때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따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산의전원 장학금도 비슷한데 유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학금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말씀, 환경대학원에서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어떤 한 학생이 받지 못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저는 그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이런 아이나 집안 문제, 이런 문제에 별로 소홀히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제 일에 바빠서 뭐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게 된 거는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마는 2학기 때 휴학을 하게 되면서 장학금 문제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되었고 장학금 반납이 어렵다는 얘기를 동창회 측으로 듣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나오겠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신청서를 작성을 했다면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전화를 했다면 동창회장 누구에게, 동창회 사무국장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면 통신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저 아이의 장학금에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 부탁을 했다거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님께서 곤욕을 치르신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으로서는 자신의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 한 과목 F를 받아서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 경위를 따져서 이게 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지금도 돌이켜봐서 알았더라면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다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잘 들었고 추가적인 질문 한 번만. 예. 후자께서 이렇게 혹독한 검증을 받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에 반증이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촌 조카분께서 출국한 걸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그 이후에 따로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제 오촌 조카하고 전화 연락을 한 적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 때 제가 그 오촌 조카 집에 가서 저희 그 조카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가진 못하고 제사 때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사이입니다.
조카분께서 수사를 앞두고 일부러 도피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오촌 조카분한테 귀국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소명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셨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뭐 국민 여러분께 그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오촌 조카가 하루 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촌 조카 전화를 뭐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나 이런 따님의 어떤 장학금 문제 등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불찰들이 사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진 않으신지요? 그 비판의 취지 따갑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모두 말씀해서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공직자, 고위공직자 후보, 장관 후보에 거치는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여러 정부기관의 뭐 교육부든 뭐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 거치 문제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주간의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바란다라고 계속 그 말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가 침묵을 할 수밖에 하고 거치 문제를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이미 제가 선정한 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하고 또 이쪽 섹터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일단 연속된 질문이 하나 먼저 있어서 그거 같이 드리고 다음에 제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럼 신청 안 하셨는데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는 신청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아까 당국대 장모 교수님 아드님 관련해서 서울대 인권센터 그거는 이제 동아리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던 건데 그 동아리에 따님분과 장모 교수의 아드님이 같이 소속돼 있는 거 맞는 거죠?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건 뭐 전제를 해서 여쭤봐야 될 거라서. 잠깐만 먼저 소속사하고 좀 밝혀주시죠.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따님분과 장모 교수님의 아드님이 같은 동아리에 소속돼 있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알아서 해서 이제 서울대 인턴을 했다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장 교수님 아들이 그 동아리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저희 아이가 또는 장 교수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장 교수님이건 장 교수님 아들이건 접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에 또 제가 전화를 한다면 무슨 오해를 살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고등학교 소속의 이제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의 부모들의 서울대에서 인턴을 한 번 하고 당국대 와서 한 번 인턴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부모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속된 학생들이 인턴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고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대학원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미 제가 3번 정도 답을 드렸습니다. 신청서가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예, 그래서요. 그 점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이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희 아이가 받음으로써 다른 한 사람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애초에 조치를 했을 것인데 못했다는 점에서 불찰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인턴십 문제는 당시 그걸 체험 활동이라고 이제 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다른 당국대 건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 아이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저나 저의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그 디렉터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학부모 참여 인턴,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시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학부모 참여 인턴십을 하라고 권한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무관심,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이번 2, 3주 동안 꼼꼼히 한번 확인해보고 보았더니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원도 하고 선생님이 소개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저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이쪽에 그 계속 예정돼 있으니까요. 저 참고로 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아마 설명하시면서 다소 설명이 지금 이제 자료 확인 같은 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혹시 아까 확인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고 이후에 그 사실관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이후에 바로잡도록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모두의 말씀 개입은 정말 최소화하도록 하겠는데 그 국민들께서는 도덕성 검증과 함께 정책 부분도 같이 궁금해 하시니까 좀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쪽 우리 여성 기자님하고 그 옆에 분 해주시면 그리고 앞에 분 세 분 이렇게 저쪽 해드리겠습니다. 예, 뉴데일리 박아름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거취 문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이제 그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 본인을 둘러싼 압수수색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추후 검찰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할 용의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뒤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가정에 기초해서 이제 답변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수사 관련 얘기는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뉘앙스로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옆에 분. 그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입니다. 그 따님 그 부산의료원 그 유급 장학금과 관련해서 그 노환중 그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 의혹하고 딸 장학금 특혜고 그다음에 논문 일자자 등재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되신다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해명하느라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걸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환중 원장님과 만찬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다시 한번 약간 어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모친께서 이제 국전 입선 화가신데 그 소속 저희 어머니가 나오신 그 간호대학의 요청에 따라 기부를 하고 그림을 기부를 하고 또 의과대학에 기부를 하고 난 뒤에 행사를 가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 얘기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주 참 그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이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들킵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저 가족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두 말씀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검찰의 일과 법무부 일이 섞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과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일이 얽혀서 온갖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점의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 브레이크 뉴스의 김충렬 기자입니다. 사회자께서 정책 질문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법개혁, 즉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그 향후 방향이나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또는 향후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입법부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 법안이 어떻게 타협될 것인지 절충될 것인지는 제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상권 분립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안의 취지 더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졌던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분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정신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두 기관 사이의 수사 관계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으로서 규칙으로서 그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다면 법무부의 각종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미비점은 보완하고 미비점 보완점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서 국회가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률을 원활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끝이 아닙니다. 그 법률이 바뀌고 나면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각종 규칙과 훈령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쪽 두 분 미리 하시면 이번 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분 하시고 그다음에 저쪽 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네, KBS 정재우라고 하는데요. 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오촌 조카 소개로 투자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코링크피라는 운용사가 당시 신생 운용사였고 실적도 되게 일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인 투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배우자께서 처음에 투자를 결정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고 투자를 결정하셨는지 상세히 좀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익 구조나 투자 계획 같은 것도 조금 더 몰랐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후보자나 배우자께서는 이제 피해자라는 입장이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이 문제가 되는 코링크라는 투자 그 회사 이전에는 통상 우리가 거리에서 많이 보는 투자 신탁에 돈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을 든다, 보험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산 관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대략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가지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또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아는 다른 또 투자 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근데 지금은 아주 나쁜가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제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총 한 3번 정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저희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정리를 했겠죠. 근데 이게 저희는 제 머릿속만 하더라도 이게 합법이니 불법이 자체가 정부에 물어봤더니 펀드를 가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그 모든 기록을 3번에 걸쳐 신고하고 국회에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요번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2017년 시점에 다 공개를 한 것입니다. 언론인께서 지금 보고 계신 기록은 지금 새롭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7년 그 시점에 저희가 이미 신고를 해둔 것입니다. 저나 저희 식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왜 공개를 하고 또 국회에는 왜 제출을 했겠습니까? 제가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 그걸 왜 신고를 했겠습니까?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뒀겠죠.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상식적 투자라는 점에 있어서 그 점에서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 앞에 한 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예, 그 답변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아까 질문 내용 뭔지 아시겠죠? 후보자님. 예, 만약에 참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처남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 제가 제 입으로 제 처와 제 처남은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에 제가 윤석열 총장께 방침을 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론인 여러분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히 자기 가족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결정에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어서서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위크 최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굳이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이제 여야가 합의하도록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기다리지 않고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게 된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상 오늘이 원래 법률상 오늘이 이 인사청문회 마감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언제 열 것인지 합의하는 경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 번 연기되고 또 합의됐다가도 이렇게 합의가 파기되고 해왔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아침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출근을 하면서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바로 즉각 출석해서 답변하겠다고 아침에 저희 여러분 앞에 밝혔는데 아침에 상황을 쭉 보니까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오늘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날에 제가 국민의 대표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시는 또 국민의 여론을 끌고 가는 언론인 여러분 앞에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제가 지난 3주 동안 저는 입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비판과 질책을 받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직 왜냐하면 통상 경우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안 하다 보니까 왜 답을 안 하냐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아니면 제가 저의 최소한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청문회가 된다면 즉각 나가겠습니다. 근데 청문회가 오늘로서 오전 11시 반경이었던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데요. 11시, 12시 사이에 무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실에 두 군데 연락해서 좀 부탁을 드렸고 당에서 흔쾌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더도 덜도 아닙니다. 네, 먼저 정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송혜영 기자인데요. 지금 질문의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하실 예정이신지와 지금 이 기자 간담회로 끝내실 생각은 아니신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따님 관련해서 장학금 신청자는 없었지만 수여는 했고 신청한 사람을 탈락자로 만들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준 어쩌면 묵시적 청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마는 청탁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청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학금 달라고 누구에게 청탁을 했는지 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대학원 교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물어보십시오. 환경대학원 누구든 서울대 동창회 누구든 저에게 저희 딸아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 청탁을 받았다, 연락을 받았다 한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엘입니다. 저 다시 사모펀드 의혹으로 돌아가서 그 코링크피의 단순 투자 목적이면 왜 굳이 아내 자산으로만 하지 않고 증여까지 해서 딸과 아들이 같이 투자자로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현직 민정수석 시절에 관급 투자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예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코링크와 관련된 광급공사니 뭐니 등에 대해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입을 했다면 그 광급공사 직원들 또는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는 통신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 코링크가 광급공사를 해가지고 실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광급 사업 실적입니다. 제 민정수석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영향 이전에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을 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사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민정수석실은 경제수석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차 전지 사업이란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든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만큼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 기자, 하준호 기자. 하고 옆으로 갈게요. 예, 중앙일보 하준호입니다. 그 사모펀드 질문 드릴 텐데요. 사모펀드 투자는 두 자녀도 했는데 총 10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이 누구의 돈인지, 자녀가 직접 번 돈인지, 후보자의 돈인지 정확한 자금 출처를 파악했다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밝힌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제 처가 저희 아이 둘에 대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를 할 만큼 돈이 있다는 점에서 혜택받은 점이고 그 점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증여를 했고 그 증여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다시 저의 처가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이 없습니다. 네, 그 옆에 분들. 시사주간 hen지훈 기자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전문 업체 조사로 현재 지금 국민 여론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지금 후보자님의 장관직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이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란 점 뼈아프게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